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동역학 11주차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도구 상자는 바로 충격량과 운동량입니다. 기계자동차공학을 전공하는 엔지니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도구들이죠. 지난 시간까지 질점의 운동역학 첫 번째 파트를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이야기인 충격과 운동의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의 공학적 상상력을 자극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도구 상자 안에 어떤 강력한 물리 법칙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완수해야 할 4가지 미션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의 본질을 보여주는 선운동량의 정의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과 시간이 어떻게 거래되어 운동 상태를 바꾸는지 설명하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정리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때 나타나는 마법 같은 물리 현상인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물체가 충돌할 때 얼마나 튀어오르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반발계수까지 정복해 볼 겁니다. 충격의 탄성 정도를 숫자로 바꾸는 이 과정들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니 눈을 크게 뜨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써왔어요. 5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을 통해 순간적인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살폈죠. 9주차와 10주차에는 위치에 따른 속도 변화를 다루는 일과 에너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충돌이나 타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배울 충격량과 운동량이 그 해답입니다. 힘과 가속도는 순간을, 일과 에너지는 거리를 본다면 충격량과 운동량은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운동에 집중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도구인 선운동량을 살펴봅시다. 기호로는 대문자 L로 표시하는데요.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합니다. 즉, 물체가 운동하는 관성을 숫자로 표현한 벡터량이죠. 단위는 kg/s 를 사용해요. 재미있는 점은 뉴턴의 제2법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R자임의 합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는 식이죠. 만약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식은 우리가 잘 아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운동량은 결국 힘이 물체에 작용해 어떻게 운동 상태를 누적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셈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정리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처음 운동량에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는 아주 명쾌한 원리예요. 여기서 충격량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힘을 시간에 대해 척분한 면적이 바로 충격량인데요. 여기서 공학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같은 충격량이라도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늘리면 물체가 받는 평균적인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면 힘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 힘과 시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충돌 설계의 핵심입니다. 실제 예제로 확인해 볼까요? 0.15kg의 야구공이 초속 40m로 날아오다 배트에 맞고 반대 방향인 초속 50m로 튕겨나갔습니다. 접촉 시간은 단 0.002초였죠. 먼저 속도 변화를 구하면 나중 속도 -50에서 처음 속도 40을 빼서 -90m/s가 됩니다. 여기에 질량을 곱하면 충격량은 -13.5Nm/s가 나오죠. 이 충격량을 짧은 시간인 0.002초로 나누면 놀랍게도 6750N이라는 평균 힘이 계산됩니다. 이는 약 689kg의 무게가 누르는 힘과 맞먹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동역학의 꽃,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즉 외력의 합이 0일 때 성립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수식으로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는 뜻입니다. 충돌이나 폭발, 반동처럼 물체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내력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스템 전체의 운동 상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운동량은 철저히 지켜진다는 사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운동량 보존을 사격 상황에 적용해 봅시다. 5kg의 총에서 0.01kg의 가벼운 탄환이 초속 800m로 발사됩니다. 처음엔 모두 멈춰 있었으니 총 운동량은 0이죠. 발사 후 탄환의 운동량과 총의 운동량을 더해도 여전히 0이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총의 반동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초속 1.6m가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는 질량이 가벼운 탄환이 99.8%나 가져간다는 거예요. 운동량은 공평하게 나눠 갔지만 파괴력은 가벼운 탄환에 집중되는 셈이죠. 이제 차원을 넓혀 볼까요? 평면 위에서 두 물체가 충돌해 합체되는 상황입니다. 2차원 운동량 보존의 핵심은 X방향과 Y방향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X방향의 운동량 합을 구하고 Y방향의 운동량 합을 구한 뒤 이를 팩터로 합치면 되죠. 예제에서 최종 속도를 구해보면 X축 방향으로 0.8, Y축 방향으로 2.4의 속도 성분을 가집니다. 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크기로 변환하면 약 초속 2.53m가 되죠. 복잡해 보여도 방향별로 쪼개어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충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에너지가 전혀 손실되지 않고 원래 높이까지 튀어오르는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반발계수 이 값은 1이죠. 둘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비탄성 충돌로 에너지가 일부 손실되어 반발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마지막은 충돌 후 두 물체가 아예 붙어버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이때는 에너지가 최대로 손실되며 반발계수는 0이 됩니다. 여러분이 설계하는 시스템이 어떤 충돌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도구인 반발계수를 공식으로 정의해보죠. 반발계수 이 값은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후 멀어지는 상대 속도의 비율입니다. 즉, 접근 속도 분의 분리속도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식을 연립하는 전략을 씁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에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고 다음으로 반발계수식을 세우는 거죠. 이 두 식만 있으면 충돌 후 각 물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실제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까요? 초속 6m로 달리는 2kg의 A가 멈춰있는 3kg의 B와 완전 탄성 충돌을 합니다. 1단계로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면 전체 운동량 12는 유지됩니다. 2단계로 반발계수가 1이라는 식을 세우면 두 물체의 속도 차이가 초속 6m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이 두 식을 연립해보면 충돌 후 A는 반대 방향으로 초속 1.2m로 튕겨나가고 B는 앞으로 초속 4.8m로 힘차게 나아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수학이 물리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구합니다. 바로 에어백의 원리인데요. 충돌 시 운전자의 운동량 변화, 즉 충격량 I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딱딱한 대시보드에 부딪히면 0.005초 만에 멈추게 되어 27만 뉴턴이라는 치명적인 힘을 받지만 에어백이 작동의 시간을 0.05초로 10배 늘려주면 충격력은 10분의 1인 2만 7천 뉴턴으로 줄어듭니다. 시간을 늘려 힘을 줄임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충격량 정리를 이용한 위대한 공학의 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충격량과 평균 힘을 구하는 거예요. 0.5kg의 물체가 벽에 부딪혀 속도 방향이 바뀌었을 때 접촉 시간을 고려해 힘을 계산해 보세요. 답은 900N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입니다. 4kg 물체와 멈춰있던 6kg 물체가 부딪혀 하나가 되었을 때의 최종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쉽게 초속 1.2m라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꼭 풀어보세요.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반발계수가 0.7인 비탄성 충돌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던 두 물체가 충돌 후 각각 어떤 속도가 될지 아까 배운 연립 방정식 전략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다시 한번 반동 문제입니다. 3kg의 총에서 아주 가벼운 탄환이 초속 600m로 나갈 때 총이 얼마나 뒤로 밀릴지 계산해 보세요. 답은 마이너스 1.6m/s입니다. 이 문제들을 마스터한다면 오늘 수업의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심화 과정으로 충돌 시 사라지는 에너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라면 운동 에너지의 일부는 열이나 소리 혹은 물체의 변형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 양은 수식처럼 두 물체의 상대 속도 제곱과 1 반발계수 제곱의 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뮤는 두 물체의 질량을 조합한 환산 질량을 의미하죠. 반발계수가 1이면 손실이 0이고 0이면 손실이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식을 통해 수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점이 핵심이죠. 충돌의 반대 과정인 폭발과 분리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로켓이 비행 중에 연료통을 분리하거나 우주선이 단 분리를 하는 상황이죠. 이때도 운동량은 여전히 보존됩니다. 하지만 충돌과 반대로 시스템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연료 내부의 화학 에너지나 장치 안의 내부 에너지가 순식간에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량은 지켜지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원리를 이용해 로켓은 더 먼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 볼까요? 첫째, 선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며 힘의 시간 변화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둘째,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셋째, 외력이 없으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돌의 성격은 접근 속도와 분리 속도의 비율인 반발 계수로 결정된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도구 상자에 담긴 소중한 도구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도구를 휘둘러 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 과제는 총 5문항입니다. 충격량의 기초부터 1차원과 2차원 운동량 보존, 그리고 반발 계수를 응용한 문제까지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손으로 푸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제출 기한과 자세한 형식은 학교 학습 관리 시스템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어렵다면 오늘 강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차근차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도전을 응원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 도구 사용법을 익혔으니 다음 시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비스듬히 부딪히는 경사 충돌과 회전 운동의 핵심인 각운동량, 그리고 행성 운동을 설명하는 중심력 운동까지 더 넓고 복잡한 현상의 세계로 떠날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기초가 튼튼해야 다음 계단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공학도의 길은 험난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